결국 여기가 접속사니까 놔두고 여기가 접속사의 주어잖아. 접속사함이 나오는. 그쵸? 이 ing가 어떤 역할을 다 하는 거야?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가 얘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잖아. 그런데 이 brain injury마저 뭐가 수식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affecting the motor system. 여기는 뭐야? 몸을 움직이는 이런 동작과 관련된 체계. 그쵸? 알겠나? 몸의 운동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뇌 부상을로부터 회복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가 뭐야? 복수 주어잖아. 그래서 동사는 knows가 아니라 복수 동사인 kno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이게 29번이었어. 이 psychology는 알죠? 심리학 연구들이 사례를 보고해 왔어. 심리학 관련 사례겠죠. 근데 그 사례들 속에서 선행사가 케이스 있으니까 이 사례들 속에서 중요한 형용사 항상 선생님이 말했잖아. 부사나 형용사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원어민 화자들 사이조차 이런 경쟁적 뭐야? 이 인센티브 뭐야? 우리가 장려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도 돼. 유인책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인데 좀 경쟁적 인센티브가 result in이 뭐야? 어떤 것에 결과를 낳다. 예. 몰랐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결과를 낳는 거야? 낮은 뭐야? 과업에 대한 노력의 결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면 여러분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저 장려책, 저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잖아. 근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쟁적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낮은 뭐야? 과제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낳았다. 알겠나? 한마디로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어? 오직 심리적 underpinning of the reduction of motivation. 어디 있었다? 동기부여의 감소를 일으키는 underpinning 하는 게 있었다. psychological은 뭡니까? 그죠? 심리적 뭐야? underpinning은 아까 말한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해요? decline. 저하. 심리적 저하. 왜 이렇게 동기부여가 감소되는지 그 심리적 저하를 알아보는데 그 연구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야. 알겠나? 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If you are likely to be given more incentives, alright? Then people might want to do their best or more than they can do, right? But in a lot of psychological studies prove that those kind of competitive incentive actually resulting in the reverse effects. What is the reverse effect? 역효과를 낳았단 말이지. 그래서 동기부여가 감소됐어. 그래서 그 감소되는 원인 뭘까라는 궁금증에 의해서 그 연구의 초점이 그게 맞춰졌어. 예를 들자면 competition 경쟁은 뭐를 present만 제공한다. 뭐를 준다. inevitable 뭐죠? 불가피한 뭐를 주는 거야? 중요한 거죠. 충돌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얘를 밟고 경쟁에서 이겨 나와야 인센티브를 받으니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해서 충돌이 생겼죠. 바로 between the motivation to achieve the one's personal goal 한 사람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어떤 욕망, 좋은 관계를 뭐하고자 유지하고자 하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 뭐 당연히 코워커겠죠. 동료나 또는 peers, 또래들
이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욕망과 또는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뭐와 동기부여와의 충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When the maintenance 뭡니까? 유지죠. 어떤 유지? 인간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with their counterpart 뭡니까? 상대 또는 대응면, 대응, 반대 이런 말이죠. The counterparts in particular, 특히 그 상대, 반대, with the others, 다른 사람들, 즉 내가 경쟁하면 경제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너는 뭘 하고 싶어? 인간 간의 관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할 때 알겠나? 누구와? 바로 상대, 특히 어디? 너가 지금 경쟁하는 상대, 그쵸? 뭐 있을 때 competitor, 경쟁하는 사람들은 뭘 경험해? 내적인 충돌을 경험하지. 왜? 아까 뭐라 그랬어? 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룰 때는 뭐 이겨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 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자꾸 열심히 노력하려고 할수록 그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뭘 경험해야 돼? 내적 충돌을 경험하지. 자, 그래 알겠죠? 그리고 can harm 이런 내적인 분쟁, 충돌은 여기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can harm 어떤 욕망,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욕망에 해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경쟁자들끼리 서로 내적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뭐가 쉽지 않은 거야.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라니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한 때라는 전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 목표 이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뭘 느끼고 싶지 않은 거야? 내적 갈등을 가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목표가 뭐고 나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잘 지낼래 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기부여를 아무리 줘도 뭐 하는 거야? 업무의 노력이 더 낮아지는 거죠. 알겠니? 그쵸? taint가 뭡니까? taint 얼룩지게 하는 거거든. 알겠나? 이거 뭐야? 좋은 감정. 근데 좋은 감정 brought by가 bring about이라는 야기하다는 일으키다 야기하다는 동사의 PP형입니다. 그래서 the good feeling which is brought by winning 뭐야? 이김으로써 생기는 승리감 있죠. 그거를 어떻게 무색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나?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excellent and Lobel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이건 사람 이름이죠. 뭐를 발견했어? perception, 인지죠. 자기 자신을 뭐로 인지하는 거야? target인 거야. 모르면 upward social comparison. 위로 상승하는, 위를 향하는 사회적 비교. 내가 위를 향하는 사회적 비교는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경쟁에서 우월해서 위로 사회적인 상승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타겟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주 사람들은 뭐 불편하니까. 왜 불편해져? 아까 말했잖아. 어떤 뭘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 남들과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 뭐하다는 거야. 또 중요한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불편하게 여기겠지. 내가 사회적으로 계속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타겟이 될수록 불편하겠죠. 그래서 소근되는 거는 저 형이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는 아주 개차스로 여기고 지만 성공하고 싶은가 봐. 불편해. 좋으시겠어요? 이러면서 가는 거야. When they believe that 그들이 뭘 믿는 거야? 타인들이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매우 그 질투하고 부러운 비교들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사람들은 뭘 느껴? uneasiness, 아까 말한 불편함, distress, 고뇌. 뭐라고요? 고뇌는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sorrow, 슬픔까지 느낍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네가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나오잖아. There are others are making an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그들과 어떻게 좀 부럽다라는 식의 비교들을 막 하면 뭔가 질투를 유발하는 비교를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
무슨 감정입니까? An emotion of 일반적으로 associate는 뭐죠? 뭐뭐와 연관된 which is가 빠져 있어요. which is가 빠져 있어요. which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a high motivation. 어디? 뭐와 관계된? 높은 동기부여. 목표 성취를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감정들. 왜? 왜 그게 죄책감이야? 남을 쳐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뭐를 해치게 돼? 하품하게 돼? 경쟁하니까 남의 과의 어떤 좋은 이 원만한 interpersonal 관계를 해치게 되는 거죠. 알겠나? 그걸 뭐로 이끌어? 더 강한 동기부여? 무슨 동기부여? 경쟁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업무 수행과 동기부여를 더 약화시키는 거지. 맞지? 일단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봅시다. literature 여러분 literature는 문학이라 말하는데 뭐도 돼요? 문학도 되고 참고 문헌도 돼요. 문학 또는 문헌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문학이 많이 나오죠. 문학은 도움이 된다. 언어 학습 과정에서. 맞죠? 왜냐하면 이런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foster 뭡니까? 촉진하죠. 조장하다는 의미입니다. 뭘 촉진하면 독자 속에서 뭔가를 촉진한다는 거죠.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 뭡니까? 가장 주요한 언어 교수 material 그 교수 자료겠죠. 반드시 어디에 집중해야 돼? 어떻게 언어가 작용하는지에 집중해야지. Both A and B죠. 뭐로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서의 언어. 또는 뭐로서? 중요한 거죠. Socio semantic system인데 social가 사회지. semantics가 의미야. 의미론이야. 선생님이 대학원 때 공부한 semantics가 의미론인데 이 semantic까지 의미적인 거거든요. 사회 의미력 시스템으로서와 여러분 규칙은 뭐니? 언어의 규칙은 어순이라든지 단어를 뭐를 향해서 그 morphology에서 형태론이라거든. 뭘 붙이면 접두어를 붙이면 뭐가 되고 전미에 뭘 붙이면 그쵸? 동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명사가 되고 이 모든 게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어형 자체 단어의 형태와 어순 다 규칙이지. 어형은 아까 말한 형태론이고 단어 순서는 구문론이라 해서 우리가 신텍스라거든. 근데 의미론은 뭐냐면 단어가 문장에서 단어들끼리 합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잖아. 그걸 다루는 의미론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규칙 중심의 기반의 시스템으로서의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집중해야 되고 또 의미적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요. 매우 자주 이런 학습의 과정은 필수적으로 애널리틱입니까? 분석적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 다음에 piecemeal 뭡니까? piecemeal. piece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piece는 조각입니까? 밀은 식사입니까? 뭐야? piecemeal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surface라고 그러죠. surface만. 네, 표면적이다. 그러니까 piecemeal이라는 것은 단편적이랍니다. 단편적이다. 그래서 personality 뭡니까? 성격적, 그러니까 특성적 수준, 성격적 수준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superficial하다. 피상적이란 말이죠. 피상적이다. 알겠습니까? 뭐가? 학습의 과정은 분석적이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 근데 어떻게? 왜 피상적이야? 그죠? 문학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메타포가 있고 analogy겠죠. 따로 analogy. 고3이면 알아야 돼. analogy가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메타포는 뭐야? 은유죠. 결국은 우리가 메타포와 은유와
analogy, 비유를 알아야 되는 건 언제야? 문학이지. 보통 언어는 어떻게 해? I am hungry 하면 그게 무슨 비유적 표현인가요? 좀 어떻게? I am hungry는 분석하면 되지. I 주어, am 동사, hungry 형용사. 근데 형용사는 무슨 뜻이야? 단편적으로나 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배고픔이잖아. 근데 이건 뭐야? I can now eat a horse. 뭐야? 나는 말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났죠. 그는 말이라는 것인지 I am as busy as a bee. 나는 벌처럼 바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게요? 벌의 태도나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겠지. 그럼 뭐를 우리가 참고해야 돼? 비유나 운율을 참여했죠. 비유나 운율 어디 등장해요? 문학입니다. 그럼 피상적으로만 언어 학습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를 집중하는 거라? 그래서 문학은 뭘 가능해? 독자들 하여금 shift 뭡니까? 뭐를 shift 뭐죠? 변화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뭘 바꿔? 집중, 초점. 그들의 관심의 초점을 어디로 넘어가도록 바꾸는 거라. 비욘드가 넘어서죠. 어디? 더 기계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거지. 여기서 만약 기계적 측면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기계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상적인 무언가죠. 이거를 넘어서 가게 하는 거야. 어디? 외국어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런 거지. euphemism을 들어보세요. euphemism. 심지어 euphemism. 내가 평생 살아가다가 euphemism이라는 완곡적 표현이라는 영어 표현을 쓴 한국인을 처음 만났어. 나만 알고 있는지 싶었는데 레이첼이라고 미셸이라고 선생님 최근에 만나다 영국에서 대학 석사 다 준비하고 영국인 대학 그 취직하고 공공학자로서 영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이혼했다고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여자야. 그래서 뭔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그 국적은 한국인 아닙니다. 남편이 외국인 영국이기 때문에 문자로 다 영어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난주도 만나고 내가 보고 탁구 치다가 왔는데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안 가요. euphemism 뭐라고? 완곡된 표현, 비유적 표현, 은유 표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것은 결국 뭐를 넘어선 겁니까? 기계적 측면,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의 기계적 측면을 넘어서 그들의 집중 관심을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있죠. 뭐가? 문학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수능 쳤다고 칩시다. 선생님 아까 말했던 반쯤 왔을 때 허겁지겁 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키워드가 문학. 문학을 언어학습에 있어서 단순한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한다. 맞나요? 그러면 그것을 담고 있던 단어는 뭐야? 1번 linguistic insight. 뭐야? 언어적 통찰력. 예술적 상상력. 뭐야? 문학적 민감성, 예민함. 얼트는 대안적 측면, 개인적 개입, 개인적 몰입. 그쵸? 자, 여기 보면 답이 지금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계속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When a novel, 소설과 희곡입니다. 그리고 이 단편들이 explore, 탐험되어지는 거죠. 어디? over a period 하면 한 시간에 걸쳐서. 결과적인 것은 뭐야? 결과는 is the reader. 독자는 뭐 하기 시작해? inhabit는 뭡니까? 그 텍스트를 inhabit 한다. 요 지금 더블 코테이션까지 해가지고 강조한 면이 있죠. inhabit 뜻이 뭡니까? 그 텍스트에 원래 inhabit은 거주하다 말이잖아. 살다. 맞나요? 여기서는 adapt, 익숙해지다, 길들이다 의미를 갖고 있어. 그나 그녀는 drawn into 어디에 이끌려요? 책에 끌리죠. pinpoint 뭡니까? 꼭 집어서 말하는 요점만 말하는. pinpoint what individual words, phrases may mean. 뭐야? 그래서 이 개별 단어나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콕콕 집어내는 그 행위는 덜 중요해지지. 뭐야? 그 단어 의미가 뭐고 이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왜? 내가 그 글에와의 몰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몰입이라는 말이 다 나와버렸죠. 어떻게 된다고? 그 글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개별 단어가 내가 이해 못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맞나요? 뭐보다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이야기의 전개, 이야기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냥 단어 의미 하나하나가 뭔지를 막 집어내는 그것은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야기의 전개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독자는 어떻게 해? eager, 열심이죠. 많은데 알아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사건이 unfold는 펼쳐지단 말이에요. 사건들이 펼쳐짐에 따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 그녀는 어떻게? 뭘 느껴? 더 가까워짐을 느껴. 더 몰입되니까. 어디에? 특정한 인물을. 그리고 뭘 공유해? 그들의 특정한 인물들의 감정적 반응을 독자들이 공유하기 시작해요. 다 무슨 말이야? 스며들고 몰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는 뭐가 돼? transfer. 투명해져. 언어가 투명해지는 것은 언어와 뇌와 함께 동화되어 버렸다. assimilated 됐단 말이죠. 그래서 fiction 뭡니까? 그 소설은 draws a whole person. 그 독자 전체를 어디다가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몰입이라는 단어의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교육은 at its best 뭡니까? at its best. 최고 있을 때, 최고 모습일 때, 뭘 가르쳐? 뭐뭐 이상, 지식 이상의 것을 항상 전제했습니다. 그렇죠? 전치사구는 접속사로 이용하듯 접속사 있는 절로. When it is at its best. 뭐 우리가 보통 뭐래 정상이니까 피크. 그렇죠? 최고조에 있을 때. 교육은 가르쳐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이거 뭐야? 이거 되는 게 이제 그 뭐죠? 우리가 클론이라고 하죠. 능력이 어떤 능력?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거야.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죠. 그래서 뭐합니까? 예, 뭐를 회피하는가? Succumbing to the emotional pressure. 감정적 압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되게 뭐라고 그래? 어떤 선택을 한다고 그래? 감정 선택이. 그래서 succumb 하면 이게 surrender와 같은 거야. 무슨 말이야 surrender가?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 말이죠. succumb. 이것은 이런 사고나 생각의 조절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 reverse입니까? 바로 정반대다 이 말이죠. 뭐야? 정신의 해방이 되는 거죠.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정신의 해방이 뭐다?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enlightenment란 말이 많아져. enlighten 뭐야? enlightened. enlighten 하면 계몽시키다는 말이거든요. 깨우치게 한다. 몰랐던 것을 깨우쳐 뭔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의 그 김계린가 저는 개몽됐습니다. 윤석열 그 억제한테. 심지어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가장 진보된 지식인 조차도 will be imperfect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스킬이 있어서. 그러나 even imperfect possession of it 이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한다. 즉 교육의 불완전한 소유조차도 땡땡이다. of being stimulus driven. 아까 driven 하면 주도적이죠. 이끄는. 뭐가 이끄는? 자극이 주도하는. 자극이 이끄는 그러한 존재의 땡땡이다. 끊임없이 반응한다. 어디에? 즉각적인 환경에. immediate 뭡니까? 바로 당면한 환경이죠. 자기 몸에 자기가 가장 많이 근접해 있는 환경.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brightest colors. 가장 밝은 색이며 가장 큰 소리가 되는 거죠. being driven by heuristic 뭡니까? heuristic. 전체적인 겁니다. heuristic은 전반적인 전인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또는 이 heuristic이 교육이란 말도 돼. 교육적.
근데 heuristic이 외래어로 많이 쓰이죠. 이런 heuristic에 의해서 전반적인 교육적인 전체적인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이 주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콤마콤은 삽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사구문은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감정에 의해서 항상 살아가는 그런 heuristic한 그러한 그 살아가는 이 반응은 매우 살아가기 쉬운 방법이다. 많은 면에서. 생각은 effortful, 굉장히 사고는 노력이 많이 되는 거고 노력이 충만한 거고 특히 for the inexperienced, 누구에게 있어도 그런 거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렇죠? 네. 노력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노력이 굉장히 effortful, 많이 생각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 특히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는. 감정은 항상 어떻게 exhausting, 소모적이죠. Short-term reaction, 단기간의 반응은 may not be the most, 가장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For health, 건강과 생존에 있어서. Just as we reach the burgers, 우리가 어떻게 해? For the sake 뭡니까? 이게 for the 목적인 이유예요. 무슨 이유로?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햄버거에 자꾸 손이 가는 것은 storing up the arterial fenin가 어떤 지방이야? 우리가 하는 말은 포화지방 같은 거죠. saturated fat 같은 거. 동맥이죠. 동맥에 뭐를 채는 거라. 지방을 축적시키는 그건데 그것은 언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our reliance on feeling, 너무 감정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이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된다. 결국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감정으로만 행동하지 않게 벗어나는 게 뭐다? 교육이다. 교육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거다. 알겠나? 이게 너잖아요. 감정이 감정적인 이런 부담에 굴복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꾸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한테 해로울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편안하고 쉬우니까 햄버거에 손이 가고 그렇죠? 그 먹고 금방금방 해소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맥에 지방이 쌓여서 큰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알겠니?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감정적 반응이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우리 건강과 생존에 좋지 않다. 답은 뭐야? 첫 번째, 사람들의 위험을 강화시킨다. 우리의 위해를 강화시킨다. 부담으로부터 한 사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불가피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도록 해준다. 한 사람이 어떻게 더 그 경험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교육은 어떤 아까 burden을 위에 넣으면 뭐가 똑같다고 봐야 돼? 여기서 burden을 감정적 부담 이겁니다. 감정적 부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burden과 부담 자체는 압박과 그쵸?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burden 즉 감정적 burden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참 어렵죠. 이것까지 맞추면 수능 이제 여러분 그 만점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내가 꼭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맞추면 완전 1등급이잖아. 그리고 작년이 불수능이었잖아. 이게 불수능이거든. 어렵습니다.